그 부분을 더 연구를 하고 또 정책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이제 국민은 너무 어려워하고 모든 자영업자나 또 전 국민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이 4대강 때문에 다 망한 줄 알고 있어요. 다 어려운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양도세도 또 취득세도 등록세도 한시적이라도 풀어서 경제가 활성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지금 노무현 정부도 어려웠는데 이건 더 어렵다고 하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뭐 취득세, 등록세 감축 문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 등록세 문제도 작년에 일시 한시적으로 그걸 감액하는 절반으로 줄이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봤는데 오히려 지방 재정에 손실만 가져오고 거래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졌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민과 정책 수단은 다 동원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상 보육 혼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 2세까지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 보육이 실시된 지 7개월 안 돼서 중단 위기를 맞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부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적어도 금년도에 늘어난 보육에 의뢰하는 영아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방 재정이 또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을 보충해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행안부 또 기재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보육이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소통이 안 되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아닙니다. 그 문제는 당연히 중앙정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그 협의회 회장님들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만나서 건의도 받고 우리가 그 문제를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실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 정해진 100% 영아들에 대해서 보육을 지원하는 그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은 정확히 드립니다. 7개월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국민한테 약속한 것은 지키는 정부가 돼야 공직사회가 더 확립될 수 있고 국민도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국민의 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제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에 매치가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없이 그냥 금년도에 정부에서는 70%에만 보육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100%로 늘리는 바람에 그 30%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어린이집에 보육원에 보내는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실상 지금 한 7천억 원 가까이 예산이 더 소요되게 됐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정부도 책임이 있지만은 국회에서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없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해오던 거니까 하여튼 해결을 해라 하는 것이 국민의 당연한 목소리일 거고 그것에 저희로서는 100% 부응해서 해결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협의하는 노력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네. 정부가 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4명에 불과하고 2045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제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보육 지원의 혼란을 막고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대기업이 예식장, 꽃배달 사업, 분식, 순대, 빵집, 골목 상권 다 위협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길래 통반성장위원회에서 저가업종을 선정을 해서 그에 따라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또 재래시장 모든 분들이 지금 대기업 때문에 다 망하고 있거든요. 그거 정부가 이제는 과감하게 그런 정책 또 그런 개혁 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할 일이 많고 엄청난 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골목 상권까지 다 장악해서 모든 돈 대기업이 다 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예,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동반 성장, 공생 발전이 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아젠다 중에 하나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분별한 그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소위 재래시장이라든지 대재시장의 현대화라든지 이 영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것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재래시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 대책이라든지 또 나들가게 개선 사업이라든지 정부로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보니까 똑같은 질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상득 전 의원, 정두원 의원, 박지원 원내대표 세 사람 다 한 보름 전에 언론에 나왔는데 왜 유독 정두원 의원만 조사를 하고 박지원 대표는 왜 조사를 안 했습니까? 같은 언론에서 다 나왔는데. 조사 대상에 따라서 조사 시기나 또 이런 것들이 증거 관계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자체 판단해서 소환 시기를 따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조사해서 같이 체포 동의안 나왔으면 우리 300명 국회의원님들 다 동의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거 오히려 야당 봐준 거 아닙니까? 여당 죽이고? 그런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탄압한다 그러잖아요. 그 탄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적 배경, 정치적 의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일 출두를 안 하면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출석 시기 문제나 또 그 이후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정두원 의원만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게 하고 같이 하든지 국회가 개원돼 있는데 검찰에서 국회 기간 회기 중에 그것도 새누리당 국회의원만 조사를 하고 뭐가 무섭습니까? 그쪽에 대표니까 무서운 거고 여기는 그냥 평의원이라 그냥 출두해서 조사시킨 겁니까? 검찰에서? 소환 시기가 달라진 것은 아마 조사 대상과 또 그런 것이 다 달라고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소환 시기나 방법 같은 것을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동일한 위치에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그러니까 국회가 무슨 특권이 있는 거 마냥 하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특권 없습니다. 다 내놨습니다. 조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박지원 대표도 정당하게 내일 조사에 응해서 국회의원이 다시 언론에서 그런 거 가지고 국민한테 특혜받는 거 마냥 특권이 있는 거 마냥 하는 그런 우를 범해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질의에 이석현 의원님께서 광복절 서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특정인에 대한 뭐 사면 용의를 물어보시는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법무장관은 그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법권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아주 상당히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부도낸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 많거든요. 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막내에 올라갔던 용산 참사 희생자들도 있습니다. 또 쌈짓돈을 통째로 날리고 길거리로 내몰린 저축은행 피해자들도 다 생계형 범죄자들이 됐습니다. 또 18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은 모든 정당이 선거 자금을 차입해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알고 계시죠? 언론 등에서 통해서 그런 거 봤습니다. 예. 그런데 권력의 반대편에 서 있던 유독 친박연대 소청원 전 대표님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결자 해지와 대국민 화합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사면 복권 등의 구체적인 것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면권이라는 것이 법치주의의 아주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권 사항입니다만 그 행사에서 아주 신중하고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남은 7개월 동안 이명박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 애송시이면서 지난주 교과서 삭제 논란이었던 도종환 의원님의 시를 한 구절 인용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정치 실신과 개혁의 길은 멀고 험난한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이 우리 시대 국회에 주어진 소명입니다. 여야를 초월한 노력으로 진정한 쇄신과 개혁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우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